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CNN21 방송을 또 구독하고 조회하고 이렇게 연일 우리 청취를 해주시는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평택의 한 군인이 이 방송을 청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CNN21 방송을 매일 청취하는데 강주 전남에서 모포 출신입니다. 그 군인이요. 그래서 지금 운전병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동양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운전병에게도 오늘 위로의 소식을 제가 전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면 깜짝 놀라겠어요. 그 학생이 동양대학교 학생인데요. 아무튼 방송 보고 전국의 평택까지 지금 CNN21 방송이 날개를 닫고 있습니다. 일간지 영상 TV 대비 유튜브 조회수 1위. 자, 최근에는 엊그제 일입니다. 네이버 TV 승인을 취득했습니다. 그만큼 시청자분들께서 검증이 다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정치 현안 뉴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인데요. 자유한국당 대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청와대 앞에 지금 단식 농성을 하시다가 8일 만에 지금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다시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부인 여사님께서 만류하고 가족들이 만류하다고 합니다. 나도 황교안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최고위원들 몇 분들이 다시 릴레이 단식에 나설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단식 농성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강주교육대 2대 총장을 역임하신 이정재 총장님이 자리에 함께 나와 계십니다. 총장님, 자,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을 떠나서요. 그냥 단식은 어떻습니까? 단식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우리 그걸 떠나서요. 단식이라는 것이 있고, 단식의 정의, 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도 있었어요.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금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식은 언제나 우리가 삼시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삼시세끼. 세끼가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먹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신체도 활동하고 모든 것이 그런데 단식은 자기 무엇이 안 됐을 때 절박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힘이 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뭐 힘이 없다라기보다는 자기 의사가 관철이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말 그대로 그러죠. 옛날 단식은 김영삼 대통령이 23일간을 했던가요? 그때는 이제 죽을 각오로 했어요. 사직생 생직사라고 했어요. 사직생 생직사.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은 죽는다. 그런데 그렇게 갖고 아마 단식 문화가 거기서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도 또 여러 가지 이제 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역사의 굴곡점에서 진행이 됐었죠. 유신 반대랄지 뭐 민주 직선제랄지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이제 한 가지는 해결이 됐어요. 지소미아 그것은 조건부로 해결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또 그 시점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치적으로 돌리는군요. 이렇게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뭐입니까? 예교의 승리다. 이렇게 서로 자화자칭이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패스트 트랙 선거법 때문에 내가 했다.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이야기로 공수처 이것을 철폐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할 때 저 조금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러지 않아요? 뜬금포라고 하죠. 뜬금포죠. 관심 안 가졌는데 8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실신해서 자기 부인이 해가지고 응급조치해서 앰뷸런스 병원에 실어서 병원에 가서 의식을 찾고 했다. 참 그러면 또 나서가지고 또 하겠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 비공가래라 그 말이 있어. 비공가래요? 너무 지나친 것은 A가 아니에요. 그게 너무 또 지나친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에서 스톱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하되 대가를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명분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당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뭐였는 거니? 대통령하고
단독 면담하자 그 말이요. 아, 지금 정상. 시점에서 그때 정상. 영수회담이죠. 그렇죠. 예. 뭐 영수회담이라고 뭐 이상 하여튼 대통령하고 1대1로 좀 예. 만나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자. 근데 청와대에서는 그걸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예. 뭔 소리 하냐? 우리는 5당 대표인가요? 4당 대표들하고 이렇게 하지 개별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이제 대표도 와서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에서 민정 총리까지 오셨어요. 와서 예.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안 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거기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대통령하고 만나서 네. 이야기를 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맹분으로 풀면 쓰겠다. 그리고 이제 한나라 새누리당이죠. 아니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는 예. 국회의원들이 가서 내가 한교안 대표 대신 이렇게 하겠다. 이제 국민들이 릴레이 그걸 단식. 바라지 않을 거예요. 좀 차갑습니다. 국회는. 예.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 예. 안에서 싸워야지. 바깥에 나와서 한다고 뭐 그걸 이제 국민의 정치, 대의 정치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뭐 그 국회의원 뽑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 하고 또 대표는 대표다워서 또 한 번이라도 지금이라도 청와대에 이야기해서 대통령하고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 꼭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들어보면 이제 서로 거기에서 정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늘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제 걱정이 되죠. 그리고 야당 대표니까 이래서 네. 득은 본 것이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결집이 됐어. 예. 그런데 중도파 손익계산이 지금 그렇지. 나왔구만요. 그렇죠. 손익계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지나치지 않냐? 그럴 필요가 없이 아까 국회에 가서 해라. 가령 예를 들면은 공수법 처리도 패스트 처리라고 하죠. 패스트 선거법도 옛날에는 기명으로 했어. 기명으로 각 당 대표들이 자기 이름이 가니까 예. 당 정책에 따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 3법이 있는데 28명이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줄어들죠. 예. 그러면 28명 그 숫자는 자기 밥그릇이 있는데 자기가 줄어드는데 생존하고 연결되는데 무기명으로 투표할 때 그걸 투표를 해주겠냐? 그건 내가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는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뭐 이런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국회의원 공천을 받냐 못 받냐 당략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게 숨어 있죠. 그게 예. 숨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교안 대표도 거의 서로 일인해야 돼. 이제 단식을 거둘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강기정 민정수석이라고 하죠. 정무수석이 가서 늘 그만두라 하신다고 대통령 뜻이라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좀 잘 화합해서 대통령 만나갖고 청와대는 모셔가면 되죠. 문 앞 바뀌니까 문 좀 바뀌어주고 가서 예. 차라도 한잔 하면서 예.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보고 감동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아까도 대화를 이야기했지만 국방도 대화고 대화, 역시 여야도 소통, 대화입니다. 소통이죠. 예. 마음이 없으면은 봐도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돼야 또 들려도 안 들려요. 마음이 없으면은 마음을 아무리 열자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 만나서 딱 하고는 그 다음에는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지 단식을 이렇게 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단은 단식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뭐 릴레이 단식 이것도 그냥 접어라.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밖에서 해야 그렇죠. 되지 않겠냐. 그 아니, 전에도 저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여쭤본 그래서 이제 겁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 예. 대통령하고 만나서 청와대에서도 1인 양보해서 만나라 하면 소통. 예. 아니 김정은이하고도 만나서 위원장하고 만나서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근데 왜 당 대표인데 만나서 이야기를 못 하냐. 이런 부분은 총장님 어떻습니까? 예. 좀 더 마음문을 좀 더 이렇게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조금 더 야당에게 좀 후하게 좀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지적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생의 원리요. 그렇죠. 정치요. 예.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예. 해서
거기서 나오면 이제 정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죠. 북한에게도 문을 여는데 김정일에게도.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국민이 당을 초월해서 통일 문제가 됐든 국방 안보에 대해서는 하나 돼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계층이고 뭐 이거 지역이고 하나 돼야죠. 하나 돼서 힘을 발휘해야죠. 그것이 자, 예. 없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다 이 모든 것이 아까 이야기하겠지만 뭐 이제 지역구는 나름대로 또 비례는 또 나름대로 다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은 사실 그 당선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야망이고 또 비전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없으면은 그러죠. 뭐그 하고 필요가 없죠. 그러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자, 이런 이제 총선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강주 4월 전남에서도 달,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출판 기념회 우리 정치 지망생들의 입지들이 많이 이제 펼쳐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뭐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해주셨는데 강주 시민들의 어떤 모습으로 차기 지도자를 이제 뽑아야 될지 강주 시민에게 바라는 점. 예, 정말 광주 시민도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어떤 당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인물 중심으로 뽑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우리가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4당이든가요? 4당이면은 네. 인물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도 키워주고 뽑아줘야 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렇게, 예. 총장님 예. 제가 정말 질문 하나 예, 드립니다. 예, 예, 총장님께 질문 드리는 게 가장 맞을 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총장님 보시기에 예. 정말 참신한 정치인, 지도자 예. 우리 강주 전남이 지금 보시기에 있습니까? 아니 정말 우리- 한번 듣고 우리- 싶습니다. 우리 총장님 보시기에 찾을 와, 수도 있죠. 그런데 아. 우리 이 정도면 그래도 국민들이나 괜찮다. 시민들이 그 이야기죠. 이렇게 선출직에 뽑는 사람은 예. 그 중에서도 덜 나쁜 사람 뽑는다고 하거든요. 덜 나쁜 사람. 덜 나쁜 사람. 네, 그 말은 이제 우스갯소리고 좋은 사람도 있겠죠. 많이 예. 총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좋은 후보를 뽑아서 우리 광주가 변해야 네.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당파에 시달리지 말고 정말 참신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참신한 한 표를 던져서 예. 그것이 국가의 보탬이 되고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총장님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교육과 또 국방과 또 정치 현안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개개인 스스로가 이 문제를 또 풀어나가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모인 거고 네. 또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공동체가 더 모여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익이 있고 손익계산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런 시사들을 보면서 또 뭐 노사의 합의까지 우리가 확장한다라면 야 인간 사는 세상이 갈등의 연속이구나. 문제의 연속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화합하는 그리고 일 잘하는 그런 정치인 그리고 정말 지역을 섬기는 물론 자신의 어떤 명예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자신의 명예도 또 없으면 안 되겠죠. 0.1%라는 또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죠. 그러죠. 개인의 또 야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공자가 그런 말 했죠. 예. 시간이 좀 있으면 하는데 정치를 잘하려면 하면서 제자들에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선생님 정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첫째는 적식, 예. 경제가 있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2번째가 그러면 뭐입니까? 덕목이 예. 그러니까 족병, 예. 족병, 군대가 있어야 한다. 예.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뭐입니까? 민심지, 예. 백성들 신뢰가 있어야 한다. 예.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 부득이 없앤다면 무엇을 없애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보니 적병, 네. 군대를 없애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득이 없애려면 무엇을 없애야 합니까? 그러니까는 적식, 경제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현대화됐고 뭐 했다 할지라도 민심지 그 신뢰가 없으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죽어서도 늙어서도 죽고 병들어도 죽고 다 죽지만은 이 민심지
국민들의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군대 경제가 풍부하더라도 그건 사상누각 같다. 따라서 거기서 이제 태어난 말이 우리가 무신분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조직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은 다 무너진다. 신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것이죠. 예. 즉 다시 말하면은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우리 4월달에 선거나 총선에도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 예,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예, 여야에 다 그걸 구분 잘 없이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그건 중요한 듣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총장님 듣겠습니다. 예, 총장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인터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총장님은 지금 어느 당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 사회계 또 시민단체 원로로서 저희 방송에서 또 고견을 듣고 또 청취자분들이 이정재 총장님 이 정도의 인품이시고 이 정도의 학식이시고 경륜이시면은 정말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의 정말 강주 현안에서 전국 현안에서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송에 제보 말씀을 또 많이 해주시고 고견을 해주셔서 특별하게 우리 이정재 총장님을 저희 방송의 패널로 모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방 그리고 교육 그리고 정치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또 정치 현안에 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인터뷰 질문에서 해줬던 것처럼 황교안 야당 일당이죠. 일당 대표의 그 단신 농성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되고 또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대화의 물꼬들이 민심을 정말 천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여야의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 방송도 여기에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임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